지난 1월 서울시 교육청의 제2기 학생인권 종합계획 초안이 공개됐습니다. 학생인권 종합계획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학생의 권리를 지키고 모두의 인권이 지켜지는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서울시 교육청이 발표한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엔 성소유자 학생의 인권교육 강화, 성소유자 학생을 보호하고 지원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서 실제로 학교가 어떻게 변할지 같이 기대하고 감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소유자에 대해 교육하고 지원하겠다는 말을 학교가 청소년에게 동성애를 조장하려 한다며 왜곡하고 반대 시민청원에는 3만 명이 넘는 이들이 동의했습니다. 해당 반대 청원에 교육청 인권옹호관은 인권옹호를 위한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맞습니다. 학교는 정체성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은 국내에서 초등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인구 수는 56만 명이라고 합니다. 성소유자 인구가 3%에서 10%라고들 하는데요. 그렇게 유추해보면 적게 잡아도 16만 명, 많게 잡으면 53만 명에 이르는 성소유자들이 있습니다. 고작 3만 명의 반대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텐데요. 그보다 훨씬 많은 청소년 성소유자를 존재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청소년 성소유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후퇴 없는 2기 학생인권 종합계획 추진을 촉구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성소유자 학생 보호 지원의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준비된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괄적 성교육 권리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의 김지영님께서 포괄적 성교육 실현을 위한 학생인권 계획 필요성에 대해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한 달 새 그저 가장 자신답게 살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사회에 인정을 받고 싶어 했던 트랜스젠더 3분, 극작가였던 예술 노동자, 비정규직 음악 교사이자 진보 정치인, 그리고 군인 3분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주변에 자신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친구, 동료 활동가가 많았던 분들의 삶도 살아내기 쉽지 않았을 삶의 무게란 어떤 것인지 짐작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주변에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사람이 전혀 없다고 느끼고 있을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생각하며 먹먹한 마음뿐입니다. 이런 슬픔과 고통을 막을 수 있는 길은 국가와 사회가 성소수자들을 있는 그대로 한 사람으로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국회는 하루속히 차별금지법, 학생인권기본법, 성평등교육법을 제정하기를 촉구합니다. 포괄적 성교육 실현을 위한 학생인권계획의 필요성에 대해서 발언하겠습니다. 학교는 안전한 공간이 아닙니다. 한국 사회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불평등한 권력관계의 문제를 일상의 민주주의를 가로막고 있으며 학교에서는 학폭 등의 이름으로 고스란히 그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본가와 노동자, 남성과 여성, 비장애인과 장애인, 선주민과 이주민, 비청소년과 청소년, 비성소수자와 성소수자까지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불평등한 권력관계에 의한 차별과 폭력은 학교에서 집약적으로 강화되어 나타납니다. 모두에게 안전한 학교가 필요합니다. 공교육은 승자 독식과 각자 도생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민주시민으로서 평등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경험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학교에 다니는 기간은 모두가 포함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협력과 연대를 몸으로 익힐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성소수자를 제외한 모두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주민과 난민, 장애인을 제외한 모두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성의 일상이 안전하지 않은 사회에서 치안율 전 세계 최상위권이라는 조사가 매우 빈약하게 느껴지듯이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장애인을 제외한 학교와 사회를 구상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학교는 모두가 있는 모습 그대로 존재할 수 있는 안전한 공동체가 되고 모든 구성원은 모두가 포함되는 공동체를 만드는 일원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차별, 억압, 폭력, 혐오가 난무한 사회 가운데서 자신의 생존과 안위를 개인이 알아서 지켜야 하는 세상, 폭력과 죽음의 위기에 노출된 위험을 운에 맡겨야 하는 세상을 만들어온 정책과 교육의 방식을 끝내야만 합니다. 유엔 유네스코가 제공한 포괄적 성교육 가이드라인을 보면 12세에서 15세가 되면 자기 자신의 세계가 자신의 가족을 넘어 또래 집단, 즉 타인에게로 확대되어 갈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학교에서 나 자신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받고 그 고민과 관심을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모든 존재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격려와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포괄적 성교육 가이드라인은 자신들의 신체, 젠더, 섹슈얼리티에 대해서 직접 탐구하고 알아갈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정확히 제공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경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터부시하는 문화 때문에 월경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는다면 월경을 부정한 것, 더러운 것,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게 되고 여성들이 자기 자신의 몸을 긍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회를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청소년들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그런데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자살률은 비성소수자 자살률과 비교해도 6배나 높습니다. 사회적으로 만연한 무지와 편견, 차별적인 인식은 많은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학교에서조차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지 않으면 성소수자들이 자신의 존재와 삶을 긍정하지 못하면 물론이고 삶을 계속 살아갈 의지와 희망조차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젠더 섹슈얼리티 교육은 성소수자를 포함한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여자답게 남자답게 또는 학생답게 등의 억압에서 벗어나 자신의 신체, 젠더 섹슈얼리티 그리고 진로 등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을 스스로 고민하고 결정해 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자신에게 그런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지할 때 타인에게도 동등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습니다. 성교육, 성평등 교육은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자기 자신의 다양성과 인권을 누리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시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시민교육이며 인권교육입니다. 성교육, 성평등 교육은 인권교육에 대한 인권적인, 인권을 위한 공교육에 기반하여 계획되고 실행되어야 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학생인권 종합계획 2기를 발표한 것을 환영합니다.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인 공포와 두려움에 근거한 차별적인 주장에 휘둘리지 않고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더 나아가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을 넘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학생인권 기본법과 성평등 교육법을 제정하여 모두를 포함한 교실과 학교를 만들 것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 성소수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학교를 약속하라. 약속하라, 약속하라, 약속하라. 조희영 교육감은 성소수자 학생의 요구에 응답하라. 응답하라, 응답하라, 응답하라.